네, 안녕하세요. 오늘 GV를 맡게 된 익스트림무비 박찬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날씨가 굉장히 안 좋았죠? 네, 안 좋았는데 또 여기까지 이렇게 영화를 보러 와주신 분들, 네, 영화에 대한 애정이 굉장히 많으신 것 같습니다. 영화 잘 보셨나요? 네. 네. 영화가 오늘 좀 슬프기도 하고 또 위안이 되는 그런 영화인데 오늘 GV는 좀 밝게, 네, 경쾌하게 이렇게 좀 진행이 되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질문을 하는 동안에 익스트림무비 영화 수다 게시판 상단에 보시면 질문 남겨주세요 글이 있어요. 거기에 궁금하신 점과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거기서 골라가지고 네,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김록정 감독님, 네, 하준 배우님, 소재현 배우님, 그리고 우치훈 배우님 네, 모시고 지금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죠. 네. 자, 그럼 감독님부터 이렇게 좀 간단하게 인사말부터 좀 시작을 해볼까요? 네, 안녕하세요. 잔칫날을 연출한 김옥병입니다. 첫 시사를 익스트림무비와 함께하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요. 제가 오늘 19일만 기다렸습니다. 오늘 만나서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흥지마을의 최고미남 채널의 동현회장 오치훈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렇게 임무 무대에 서서 여러분들 뵙게 되어서 너무 영광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잔칫날에서 경미 역을 연기한 배우 소지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국민 MC를 꿈꾸는 MC만 하준입니다. 네, 오늘 지구 씨가 뭔가 굉장히 재밌게 진행이 될 것 같은 예감이 드시죠? 네. 왜 대답이 왜 그래? 네. 자, 그럼 김록경 감독님한테 제가 먼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잔칫날이라는 제목이 굉장히 아이러니한데요. 아버지의 장례식인데 상주는 잔칫날 웃고 웃으며 일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이제 처해지잖아요. 이 이야기는 어떻게 시작이 되었습니까? 제가 이 시나리오를 처음 떠올리게 됐던 거는 제가 아실지 모르겠지만 이박사라는 가수분이 계신데 이 박사님 노래 듣다가 문득 경만이가 시골 마을에 가서 팔순잔치 웃음을 잃어버린 할머니를 웃겨야 되는 그런 행사를 하는 이미지가 떠올랐는데 거기서 또 할머니를 웃게 만들었는데 또 할머니 쓰러지게 되시고 그런 상황에서 경만이 돈을 이제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이미지들을 그렸는데 계속 고민을 했었어요. 얘가 돈이 왜 필요할까? 이런 상황임에도 꼭 돈을 받아서 가야 되는 건가? 왜 급하게 필요할까? 그런 답들이 쉽게 내려지지 않다가 제가 저한테 이제 스스로한테 돈은 뭐 지금도 필요하고 하지만 돈이 좀 간절하게 필요했던 그런 시간들을 떠올려 보니까 이제 제가 아버님이 8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그런 장례식장에서 있던 일들이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잔칫날 시나리오를 이제 또 장례식장과 함께 이렇게 쓰게 됐습니다. 네. 저는 영화 보고 이렇게 좀 많이 울기도 하고 제 영화의 어떤 말미에 가서 굉장히 좀 위로가 많이 되었습니다. 일단 제가 조금 영화 속의 어떤 상황이랑 조금은 비슷한 어떤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좀 더 이제 영화에 좀 많이 몰입이 된 것 같은데요. 근데 이제 감독님의 잔칫날 이야기 어떻게 시작이 된지 이제 제가 여쭤봤을 때 이 박사라고 먼저 말씀을 하셔가지고 굉장히 좀 의외였는데 이 박사 잘 아시고 계시죠? 네. 뭐야? 진짜로 아는 거 맞아? 아닌 것 같은데. 네, 모르시는 분은 나중에 검색을 따로 해보시면은 네,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럼 세 분의 배우분들에게 좀 공통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잔칫날에서 사실 이제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특별한 사건이잖아요. 어떤 특별한 사건인데 그 상황에서 이제 그 각각의 어떤 인물들이 처해 있는 어떤 감정적인 연기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자연스럽게 이제 와닿았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제 배우분들이 굉장히 훌륭한 연기를 하셨기 때문에 이제 그런 감동적인 것들이 표현이 잘 되셨고 또 그걸 영화를 보는 관객에게 전달이 잘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좀 독특한 어떤 상황을 그리고 있는 영화이기 때문에 처음 시나리오를 봤었을 때 어떤 느낌이셨는지 그리고 연기를 하신 그 인물들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셨는지를 네,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경만부터 먼저. 네. 사실 이런 상황에 사랑하는 누군가를 내 의도와 다르게 떠나보내야 되는 상황 속에 놓이는 거는 사실 사람이란 누구나 겪게 될 수 있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것을 좀 거짓으로 표현되면 안 되겠다는 좀 사명감 같은 게 있었고요. 그래서 더 감정이나 이런 부분에 표현되는 게 있어서 가짜로 하지 말고 더 좀 내려놓고 해야겠다라는 마음이 있었고 시나리오를 처음 봤을 때 느꼈던 거는 이거는 감독님 당신의 이야기가 아닐까라는 좀 생각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쭤봤더니 당신의 모습들이 많이 담겨져 있어서 그러면 촬영 들어가기 전에 감독님의 모습들이 많이 담기면 그게 또 경만의 모습일 수 있겠다 뭐 이런 생각이 있어서 감독님과 촬영 들어가기 전에 최대한 밥을 많이 먹으면서 이야기도 많이 하고 그리고 신바이신으로 같이 이제 연습도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배우들끼리 어떤 덩어리끼리 좀 저희가 시간적으로 그렇게 여유가 있었던 상황들은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게 열심히 했습니다. 네. 저 또한 이제 처음 오디션을 봤을 때부터 너무너무 경미가 하고 싶었고요. 하게 되어서 경미 역할을 연기할 수 있게 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감사합니다. 경미로 지내는 내내 굉장히 슬프려고 애를 많이 썼고요. 기분이 좋으면 안 될 것 같아서 굉장히 많이 다운된 상태로 지냈습니다. 정말입니다. 왜 웃으시죠? 알고 있어서요. 오해할 뻔했어요. 네, 굉장히 혼자서 많이 있었고 슬픈 음악도 많이 듣고 불 꺼진 방에서 경미 아빠 사진을 가만히 멍하니 들여다보기도 하고 네, 그러한 노력들을 많이 했었습니다. 말청년. 네, 예. 처음에 이제 시나리오를 읽으면서 정말 첫 느낌이 그거였어요. 정말 기가 막히는구나. 살아가면서 이렇게 아이러니한 상황들이 사실 우리 모두에게 어쩌면 다 있을 텐데 그런 상황을 그런 절묘한 상황을 아주 너무 잘 푼 시나리오라는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시나리오를 읽을 때 방 안에서 그냥 크게 웃다가 시나리오를 얻고 크게 울다가 물 한 모금 마시고 다시 보다가 또 웃다가 울다가 이렇게 했던 기억이 납니다. 이 시나리오 처음 만났던 느낌은 그런 느낌이었고요. 청년회장 역할은 이제 여러분들도 영화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되게 순박하고 되게 이제 선하고 그 다음에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경만이에게는 되게 지독하게 이렇게 못되게 구는 사람이지만 청년회장이라는 역할 자체가 마을에서 우리 마을의 이삼복 할머니의 80세 생일잔치를 위해서 좋은 일을 하기 위해서 모두가 좋은 어떤 과정과 좋은 결과를 만들려고 되게 노력하다가 이제 잘 안 되어서 굉장히 복잡해지면서 이제 난감해지면서 그러면서 이제 경만에게 어쩔 수 없이 제 입장을 고집하고 변명하고 그런 인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근데 그 마을 청년 인물은 이렇게 착하다고 하는데 왜 다들 웃으세요? 그렇게 안 보셨나 봐요? 네. 자, 그럼 감독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감독님이 그 원래 연기를 하신 거 알고 계시죠? 네. 연기를 이제 하셨는데 연출을 하시게 된 계기가 이제 궁금하고 연기를 할 때와 어떤 연출을 할 때 어떤 점들이 또 이렇게 다르게 또 영화 작업이라는 게 다르게 느껴지셨는지 네, 궁금합니다. 일단 연기를 하다가 연출을 하게 된 거는 꾸준히 작업을 하면서 어떤 글을 쓰는 취미를 가지게 됐는데 글을 적다 보니까 또 이게 한번 찍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단편 작업부터 그렇게 작업을 하다 보니까 단편 한 편 찍고 나니까 아 내가 이런 게 부족했구나 또 한번 해보고 싶고 그렇게 해서 계속 단편 작업을 하다가 지금 또 예, 요즘에는 연기를 좀 소홀히 하고 연출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그 이점 네 질문이 그 어떤 점에서 좀 네. 네. 좋은 점은 제가 잔치날 하면서 느낀 거는 좀 부담스러우실 수도 있는데 이제 같이 리딩을 좀 열심히 할 수 있는 거. 보통 제가 배우로 활동할 때 이제 감독님하고 뭐 조 감독님하고 리딩을 하다 보면 보통 다들 그냥 툭 그냥 뭐 연기를 잘 못하시니까 보통 연기를 되게 잘하세요. 알고 계시는 분 계실 거예요 어딘가에. 네, 뭐 더 잘하시는 분들이시고 아무튼 그래서 그런 리딩할 때 좀 좋은 점들이 있고 그리고 그러니까 연기를 할 때도 어떤 뭔가 디렉션을 할 때 그러니까 이런 디렉션들을 받아본 적들이 있는데 뭐 쭉 걸어가다가 뭐 한 3초 정도 보시다가 돌아오시면 돼요. 그런 디렉션을 받으면서 작업을 했던 기억들이 있는데 이제 사실 그런 것보다는 그러니까 왜 그런지 이유에 대해서 좀 분명하게 좀 배우분들하고 소통할 수 있는 거. 그래서 뭐 하준 씨도 그렇고 주현 씨도 그렇고 시원 선배님도 그렇고 이 어떤 상황에 놓였을 때 그 이유에 대해서 좀 디테일하게 설명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또 말이 너무 많나요? 그리고 좀 뭐 아실 수도 있고 불편했을 수도 있는데 조금 배우분들한테는 이제 그날 또 뭐 어떤 좀 조심스럽게 다가가는 거 마음들이 조금 다치지 않게끔 조심스럽게 다가가려고 노력을 했었는데 어땠는지는 모르겠네요. 네, 감독님의 일단 입장은 그러신데 배우님들은 어떻게 느끼셨는지 궁금한데 보통 이렇게 연출만 하시는 감독님하고 작업하실 때랑 또 이제 연기도 하시고 하셨기 때문에 작업하실 때 어떠셨나요? 지금 감독님은 이제 감독님 입장에서 이제 말씀을 이제 전해주셨는데 감독님이 네. 완벽주의이신 것 같아요. 그죠? 아니야? 근데 배우들한테는 좋은 거죠. 네, 이제 저희가 이제 촬영하기 전에 리딩을 정말 많이 했잖아요, 감독님. 네, 리딩 할 때 완벽주의. 아니 그래서 저는 결과는 너무 잘 나와서 저는 너무 만족하고 섬세한 디렉팅 해주셔서 제가 배우 활동할 때 리딩을 좋아하지 않는데요. 제가 리딩을 좋아하는 걸 연출하면서 알게 됐습니다. 하소연님 뭔가 하실 말씀 있으신 것 같은데 아닌가요? 네. 지독하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지지 말아야지 라는 오기도 들었고요. 그런 시너지가 난 것 같습니다. 이게 맞나요? 근데 그 경찰서 씬 같은 경우는 경만이랑 계속 싸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서로 좋게 좋은 것들을 찾아가기 위해서 계속 치열하게 서로 싸웠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훌륭한 연기를 너무 잘 해주셔가지고. 오치훈 배우님은 뭐 하실 말씀이 없으신가요? 네, 많이 있지만 이 개봉이 다 끝나면 제가 다음 인터뷰가 혹시나 있으면 되게 이제 연기를 잘 하시기 때문에 그 섬세한 어떤 감정에 대한 디렉팅이 되게 좋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준비를 나름대로 좀 철저하게 했다고 생각했는데 뭐 그런 부분은 다 인정해 주시지만 또 비어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많이 해주셨고요. 그리고 현장에서도 되게 좀 도움을 많이 주셨어요. 그 일례로 이제 저에 대한 어떤 입장보다는 제가 여기서 이렇게 경만과 감독님이
감독님이 아까 그 경찰서 씬을 진행하실 때 두 분이서 촬영하다가 밖에 한 10번 나가셨습니다. 네. 10번까지 안 나갔어요. 말이 틀린데요? 약간 제가 뻥이 있는 것 같은데요. 예, 기억이 잘못된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하여튼 되게 많이 대화를 많이 나누셨어요. 그래서 씬이 되게 잘 나온 게 아닐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이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감독님, 이제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 병원에서 이제 묘사된 상황과 대사들이 무척 현실적인데요. 비슷한 상황을 경험을 했다면 좀 이렇게 공감이 갈 수밖에 없는 아마 그런 대사들이나 어떤 상황을 이제 아마 느끼셨을 텐데, 장례식 절차 등 굉장히 좀 디테일하게 이렇게 묘사를 하시고 계시는데, 이렇게 디테일한 묘사를 하시면서 어떤 부분을 이걸 관객분들에게 좀 뭔가 전달하고 싶기 때문에 이렇게 묘사를 했다. 뭐 어떤 이유가 있으신가요? 묘사를 디테일하게 할 수 있었던 거는 제가 이제 편찮으신 아버님 병간호를 좀 오랫동안 했기 때문에 그런 상황들을 이제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이제 묘사를 좀 디테일하게 잘 했던 것 같고, 장례식장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뭐 아까 말씀드렸지만 장례도 겪었고 그 안에서 또 뭐 장례를 제가 겪은 것도 있고 또 친구들이 입장이 돼서 장례식장을 찾아갔던 적도 있고, 그리고 어릴 때 봤던 그런 뭐 고모님들이라는 그런 모습도 봤던 기억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좀 그 기억들을 더듬어서 좀 디테일하게 묘사를 했던 것 같고, 그 입관실 같은 경우는 저도 이제 뭐 사실 막 잘 아버님에 대한 그런 입관을 곁에서 지켜봤지만 상세하게 잘 기억이 나지는 않거든요. 저도 뭐 너무 정신이 없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입관 절차 준비하는 것도 이제 뭐 장례지도학교 교수님 찾아가서 이렇게 저렇게 배우고, 어떤 관객 그런 것들을 좀 묘사를 하게 됐던 게, 그러니까 이 두 경만이 경미가 슬퍼해야 될 시간들인데, 그 3일이라는 시간은 제가 생각할 때는 그 3일이라는 시간에 이 두 친구가 슬픔을 즐겨 만끽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주변 상황들이 그러지 못하잖아요, 영화를 보면. 그래서 그 입관실 같은 경우도 이제 그 두 친구한테 슬퍼하는 시간을 꼭 주고 싶어서 그렇게 했던 거고, 관객분들한테 슬픔이 필요한 그런 순간에 좀 슬퍼할 수 있게끔 그런 시간을 좀 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감독님의 의도가 잘 전달이 되셨습니까? 네. 박수 한번 보내주셔야죠. 이번에 하준, 소주현 배우님 두 분에게 공통 질문인데요. 좀 이렇게 생활고에 아무래도 시달리는 남매로 이제 그 아버지의 병간호를 하게 되면서 또 장례식을 치르게 되는데요. 경미 같은 경우는 이제 장례식장에 혼자 나오게 되면서 이제 감정적으로 이제 차곡차곡 쌓여가지고 이제 폭발을 하게 되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되고, 경만 같은 경우는 참 울어야 할 상황에서 하나 웃음을 짓고 노래도 부르고 춤도 추고 하는 그런 이제 굉장히 좀 아이러니한 상황에 빠지면서 또 오해를 사게 되고 감정적으로 이제 굉장히 좀 이렇게 무너지게 되는 그런 인물을 연기를 하셨는데, 이 두 분의 연기가 너무나 좋으셨기 때문에 이 두 인물을 통해 가지고 굉장히 어떤 그런 슬픔, 연민, 그리고 어떤 그런 격려의 어떤 그런 감정들이 굉장히 잘 전달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 분이 이 경만과 경미 각각 연기를 하시면서 가장 기억에 남거나 힘들었던 어떤 그런 연기 어떤 장면이 있다면 하나씩 꼽아주시고 그 이유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염하는 장면이 이제 실제 그 장소에서 촬영을 하다 보니까 공간이 주는 좀 뭔가 압박 같은 게 있거든요. 그 실제 장소에서. 그래서 그런 것들이 조금 있었고, 그리고 이제 배우들은 항상 사실 감정을 쏟아내는 장면에 대한 거는 좀 평소 다른 씬들에 비해서 좀 더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왜냐면 어떻게 표현되어져야 되는 감정이 어느 정도는 정해져 있다 보니까 내가 이 정도는 해내야 되는데 하는 압박이 좀 있었는데, 특히나 이제 염하는 장면은 이제 다 내려놓고 정말 터져야 되는 장면이다 보니까, 근데 이제 시간적인 제약도 있었고 그 안에서 내가 이걸 해내야 된다는 좀 압박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게 좀 쉽지는 않았던 것 같은데,
경미가 또 옆에 같이 있어서 저는 경미한테도 또 감정적으로 누군가의 감정적인 상태를 보면 저도 쉽게 전이가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또 경미한테 되게 의지를 했던 것 같고 그런 것도 되게 고맙고 감독님께서도 이제 그런 씬들 할 때 굉장히 차분하게 다가와 주시고 굉장히 젠틀하게 다뤄주셔서 네 굉장히 나름 섬세하게 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네. 저도 그 영하는 씬에서 감독님 말 듣고 생각이 난 건데 그때 감독님이 이제 마음껏 슬퍼해도 된다고 그 말을 듣는데 너무 슬퍼서 그냥 눈물이 그냥 막 났던 것 같아요. 경미 상황에서 이제 마음껏 슬퍼해도 된다. 이제 마음껏 울음을 터뜨려도 된다. 그 말이 너무 슬퍼서 집중이 잘 됐던 것 같고 그리고 제가 영화 이번이 2번째 관람인데 되게 조금 의외의 반응이 나온 게 그 고모들한테 제가 속 시원하게 한마디 하는 부분에서 많이 웃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기분이 좋았고요. 다들 시원하신 것 같아서 기분이 너무 좋았고 저는 그 장면이 베스트 씬인 것 같고 그리고 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경미의 성장을 보여주는 게 이제 그 다들 보셨을지 모르겠지만 향을 제가 이렇게 거꾸로 꽂아주잖아요. 그게 이제 경만이가 오지 않았으니까 아빠 이제 이승에서 저승으로 가지 말고 좀만 기다려달라 이거였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 장면을 좋아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방금 말씀하신 향을 거꾸로 꼽는 거는 이제 질문에 몇 분이 하셨어요. 네, 하셨는데 네. 네, 지금 답변을 해주셔가지고 네. 조금 이따 오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그 영화를 배우분들하고 감독님이 같이 보셨어요. 네, 보셨나요? 알고 계셨나요? 아니요. 네, 아마 가까운 곳에서 아마 영화를 같이 보셨을 겁니다. 네, 자 그럼 그 마을 청년. 네, 질문드리겠습니다. 그 이 영화의 어떤 기둥 줄거리는 경만과 경미 두 인물이 끌고 가지만 저는 이 마을 청년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까 오치훈 배우님이 이제 설명을 하셨을 때 굉장히 이제 착한 어떤 인물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왜 인물이 왜 중요하다고 느꼈냐면은 보통 우리가 이제 세상을 보거나 인물을 바라보거든 뭔가 사건을 볼 때도 각자의 시선, 각자의 생각, 어떤 사연 여러 가지 것들이 개입이 되면서 보게 되잖아요. 그런 걸 보게 되는데 이 영화의 어떤 좋은 지점이라고 제가 생각이 드는 부분은 모든 어떤 인물들이 누군가가 악하다는 어떤 생각 그런 캐릭터가 없이 굉장히 좀 인간미가 느껴지는 어떤 그런 인물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마을 청년의 역할이 그런 점에서 좀 대표적인 인물로서 너무 좋은 연기를 해주셨기 때문에 좀 빛이 났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아무래도 어떻게 보면 경만을 좀 벼랑 끝으로 막 몰아세우는 역할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좀 악역으로 이렇게 좀 비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또 영화를 보는 관객 입장에서는 또 악역이 아니라 나중에 또 이게 저 사람의 어떤 나름의 어떤 그런 어떤 상황에서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고 결국엔 좋은 사람이었다라는 걸 느끼게 될 텐데 그런 연기를 하실 때 어떤 그런 거 좀 굉장히 좀 중요할 것 같거든요. 아무래도 그냥 시나리오상에는 저는 어떤지 모르겠지만 몰아세우는 역할에서 조금 약간 악역처럼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좋은 인물로서 해석을 해서 연기를 하셨기 때문에 그 연기를 하신 부분, 인물에 대한 해석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죄송한데 제가 손에 다한증이 있어가지고요. 일단 자칫날 최고 빌런입니다. 청년 대장님은 감독님과 이제 촬영을 준비하면서 이제 가장 감독님이 중요하게 여겨졌던 부분이 이제 방금 말씀해 주셨던 그 부분이기도 했고요. 그리고 이제 그런 방향성을 가지고 물론 이제 화도 내고 막 이렇게 하지만
이제 이 청년회장이 가진 입장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어릴 때부터 이제 시골에서 자랐고 이제 시골에서 좀 대소사 이삼봉 할머니 그 생일잔치처럼 대소사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러니까 뭐 가족 그 개라든지 그 가족 개 하면 한 100명이 모이거든요. 이 냇가에. 그래서 소목도 소 정수리도 딱 치고 돼지 목도 따고 막 이러면서 이제 그 한 마리씩 잡아요. 그러면 늘 이런 싸움이 있습니다. 싸움인데 그래서 가만히 들어보면 다 자기만의 입장이 있는 거죠. 청년회장을 준비하면서 그런 어린 시절에 그 우리 저기 삼촌들을 생각하면서 그분들도 다 저런 입장들이 있었지. 나는 내 입장에서 이렇게 잘 준비를 해서 사람들을 마을을 위해서 그리고 사람들을 위해서 즐겁게 해주고 싶었는데 본의 아니게 상황이 이상하게 흘러가면서 이제 저 개인의 입장을 내세우기보다는 이제 이 마을의 상황을 계속 경만에게 이제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경만에게 좋지 못한 어떤 그 선택들을 주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하면서 준비를 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내 꼬다? 네, 닉네임 이제 유저분이 남겨주신 질문인데 세 가지를 남겨주셨는데 하나만 이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잔칫날 MC로 화려한 색상의 옷이 있는데 굳이 올 화이트로 하신 건 마주할 두 상주의 흙과 백을 대조하여 장면의 극대화를 시키기 위해 의도하신 연출인가요? 라고 질문을 남겨주셨는데 감독님이 예, 답변을 해주시고 또 연결하신 또 정만의 입장에서 예, 또 답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경만 행사 뭐 말씀대로 뭐 흑과백을 좀 대조시켜서 그런 것도 있고 이제 잔칫날 글을 쓰면서 준비할 때 그러니까 우리가 가진 어떤 문화적인 거에 대해서 장례 문화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 했었는데 그러니까 뭐 경만이가 금색 무늬들이 막 들어가긴 하지만 금색 나그네테도 있지만 그러니까 원래 그 과거에 저희 나라 장례를 할 때 원래는 검정색 옷이 아니라 흰색 옷이었다고 제가 찾아보면 그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문화적인 것 좀 담아내고 싶은 것도 있고 제일 중요한 거는 그래도 그 일식과 그 검정색과 흰색을 좀 대비되게 보여서 그런 의도를 가지고 이렇게 했습니다. 네. 그 하준 배우님은 그 옷의 색깔 또 이 상주로서의 어떤 검정색 옷과 그리고 이제 MC로서 역할할 때 또 화이트 그 색에 따라서 어떤 감정이 왔다 갔다 하는 또 캐릭터이기도 한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기분 낼 때 사람들이 옷을 사잖아요. 그만큼 복식이 어떤 정서적으로 주는 게 다른 건 분명히 있는 것 같고, 의상적인 부분은 사실 의상실장님과 감독님께서 더 많이 이렇게 커뮤니케이션이 됐던 부분이 있는데, 제가 배우적으로 그 의상이 연기에 도움이 많이 됐던 부분은 일식 선생님 장례식장을 갔을 때 저기서 이제 편집됐었는데 제가 이제 들어가기 전에 제 옷이 이 공간과 맞지가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근데 거기서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그냥 단추 한 번 더 매고 삐져나왔던 셔츠를 다시 넣고 그런 식으로 들어가는데 거기서 오는 시선이나 이런 압박들을 사람들이 저 사람 왜 저렇게 옷을 입고 왔지?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거기서 저는 계속 항상 상황에 놓여지는 연기를 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는데 그런 것들이 더 많이 좀 자연스럽게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네. 네, 이제 답변을 또 이제 하셨는데 이제 오늘 좀 이렇게 약간 즐겁게 GV를 이제 가자고 이제 말씀을 미리 드렸었는데 좀 이어가지고 유저 솔라시네마 유저님이 남겨주신 질문인데 굉장히 가벼운 질문입니다. 경만이 노란 구두는 어디서 구매를 하시나요? 어디서 구매하셨나요? 그 의상실장님이라서 제가 그냥 의상실장님께서 굉장히 신나게 준비를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건 너무 멋있다고 경만 구두 어때요? 너무 근사하다고 정말 경만의 구두라고 그런 리액션 했고 의상 좋았습니다. 네. 저 금색 좋아하거든요. 원래 이상 실장님하고 얘기 나눌 때 그때 되면 원래 구두를 금색을 하려고 그랬어요. 금색을 하려고 했는데 금색이 너무 비싸가지고 금색하고 비슷한 노란색을 가격 차이가 많이 나요, 그죠? 근데 많이 났던 것 같아요. 네. 그럼 이제
이번에는 경미에게 좀 질문을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극중 보면 이제 장례식장에서 보면 굉장히 친척들에게 이런저런 이제 막 잔소리 들어가면서 조금씩 이제 감정이 골이 솟구시고 깊어지면서 폭발을 하게 되면서 오빠한테 이제 욕을 하게 되잖아요. 네. 그렇게 됐는데 사실 어떤 폭발하는 어떤 감정의 연기도 중요하고 뭐 관객분들이 보시기에 또 임팩트가 있지만 조금씩 쌓여가면서의 어떤 그런 표정이나 이런 미묘한 표정의 어떤 변화나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관객분들이 인물에게 몰입될 때 중요하게 작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영화에서 연기하기 제일 두려웠던 씬 중에 하나가 그 오빠한테 욕하고 소리치는 그 장면이었는데 굉장히 그거 찍기 전에 걱정이 많았어요. 근데 이미 조금 경미로워지는 다음에 그 씬을 찍어서인지 한 번에 오케이가 됐죠. 저희 영화에서 한 번에 오케이 된 게 처음이에요? 그거 말고 없어요. 아 정말요? 그랬구나. 아니 분발하겠습니다. 아니. 그래서 되게 많이 짜릿했던 것 같고 저도 이제 잔칫날을 찍으면서 정말 많이 성장했다 생각이 들거든요. 막상 그 눈물 연기라는 걸 들었을 때 약간 얽매여 있는 기분이 들었는데 잔칫날을 통해서 그런 거를 다 털어버린 기분? 고모들한테 화내면서 올 때는 정말 화가 나서 눈물이 났고 억울해서도 눈물이 났고 슬퍼서 눈물이 났고 정말 다양한 감정을 쓰면서 그런 우는 법들을 배워서 너무 잔칫날 영화한테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중에 이제 욕을 하는 씬은 사실 이제 그 장면이 그렇게 없었다라면 굉장히 좀 마음이 너무 이렇게 계속 짓눌려서만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욕을 하는 그 장면이 뭔가 좀 이렇게 뭐 시원스럽다고는 좀 이상한 표현이 될 수도 있겠지만 실제 뭐 영화를 볼 때는 좀 그런 기분이 좀 들었던 것 같습니다. 원래 또 장례식장이라는 게 웃고도 떨고 뭐 화도 내고 하면서 또 그런 어떤 슬픔의 감정들이 좀 치유가 되기 때문에 그 나름 어떤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던 장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그럼 오치훈 배우님에게 질문입니다. 그 내꼬담님이 남겨주셨는데 청년회장님은 착하지만 순박하고 밉상인데 오치훈 배우님이 잘 소화를 하시더라고요. 혹시 연기하시는데 힘든 점이 혹시 없으셨는지 궁금합니다라고. 네, 제가 잔칫날은 참 이렇게 현장에 운이 많았다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제 현장에 계신 우리 그 공주마을 가족들, 이제 팀들 배우분들이 다 현장에서 너무 정말 마을 사람들 같이 밥도 먹고 같이 자고 술도 먹었죠. 네, 술도 먹고 그 다음에 이제 이장님 오늘 이장님 촬영 오십니다 해가지고 이장님하고 만나는 시인에 딱 갔더니 제가 부산에서 연극할 때 이렇게 선배님이시더라고요. 되게 친했던. 그래서 이장님하고도 또 즐겁게 촬영하고 그래서 그 준비하는 과정에 감독님이 디테일하셔서 되게 힘들었지만 현장에서는 너무 즐겁게 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독님에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제 아까 조금 전에 이제 감독님하고 잠깐 뭐 얘기를 나누면서 제가 좀 했던 얘기긴 한데 그 영화의 첫 장면, 첫 장면 그 경만과 경미의 그 굉장히 좀 밝은 모습 이제 첫 장면이고 마지막 장면이 이제 그 아버지와의 어떤 추억이 담긴 그 어떤 장면이 나오게 되는데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그 앞부분의 첫 장면이 도입부가 엔딩이 되어도 전혀 손색이 없을 정도의 장면이라는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그 두 장면의 어떤 연출을 하실 때 그렇게 설정을 하신 이유가 좀 궁금하고요. 그리고 이제 두 분 배우분들이 아무래도 이제 그 장면들을 연기를 하셨기 때문에 첫 장면과 그 마지막 장면에서의 좀 그 연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독님 먼저. 그 마지막 엔딩 장면 같은 경우는 그 소리를 뭐 어떻게 들으셨는지 저도 궁금하긴 한데 그게 돌고래 소리거든요. 이렇게 돌고래 소리인데 이제 그냥 두 인물이 알 수는 없지만 뭔가를 또 멀리 있는 걸 또 바라보면서 좀
즐겁게 살아갔으면 하는 마음에서 그렇게 엔딩을 그렇게 했던 거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그 오프닝 장면 같은 경우는 저는 이게 영화 제일 첫 장면에 나오긴 하지만 영화가 끝난 후에 경만과 경미의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당장 이 두 친구의 현실이 바뀌지는 않을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그 경만이 계단 내려와서 우체통 보고 어떤 생활적인 부분들도 이렇게 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들지만 그래도 경미를 보고 두 사람이 서로 보면서 웃으면서 또 우리가 나아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서 그렇게 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경마는 사실 계속 어떤 상황에 놓여지는 인물이다 보니까, 그리고 좀 평소엔 약간 시크하고 좀 차분함을 유지하려고 하는 인물이잖아요. 그래서 사실 그 처음 씬과 마지막 씬은 경미가 분위기를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되게 씬의 분위기가 달라지는데, 뭐 보시면 아시다시피 경미가 너무나 분위기를 잘 만들어줘서 처음에 그 저한테 뭐 주는 게 쓰레기 주는 거거든요. 남매들 그러잖아요. 오빠 뭐 먹어야 되는데 아씨 이렇게 원래는 욕이 나왔겠죠, 실제 남매라면. 근데 그런 거를 경미가 이제 애드립으로 그냥 되게 자연스럽게 했는데, 같은 연기하는 배우 입장에서는 사실 이건 내가 분위기를 만들 수가 없는데 경미가 좀 이렇게 휘저어줘야 되는데, 근데 그런 걸 너무 잘 만들어주니까 동료 배우로서 또 굉장히 고마웠습니다. 네. 근데 우리 첫 장면 오프닝 씬을 오빠랑 처음 본 날 찍었죠. 저는 오빠랑 처음 찍은 씬이 그 씬이었거든요. 그래서 되게 떨리면서 이렇게 달달달달달 거리면서 줬는데, 그날 오빠가 전화가 왔었나? 근데 저는 무서웠어요. 오빠가 혼내는 줄 알고 그렇게 상의도 없이 너 애드립을 하면 어떡하냐 혼내는 줄 알았는데 아니라 너무 잘했다, 너무 잘했다고 이렇게 해줘가지고 너무 고마웠고요. 그리고 저도 이제 경만과 경미의 일상은 감독님의 뜻대로 첫씬 같은 오프닝 씬처럼 그렇게 그게 일상으로 쭉 흘러갈 것 같아요. 네. 뭐 보통 이제 영화 보고 나서 마지막 장면에 대해서 이제 여운이 많이 남는데, 이거는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두 남매의 어떤 밝은 표정을 다시 떠올리게 되는 어떤 그런 굉장히 저는 굉장히 멋진 연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유저분이 남겨주신 질문인데요. 홍반장이란 유저분이 남기신 질문입니다. 상주인 오빠 없이는 아무도 여성인 경미에게 결정할 기회를 주지 않는 것이 너무 답답했다. 그게 우리나라 장례 문화에서 많이 답답한 부분인데요. 혹시 그걸 꼬집으려는 취지가 있으셨던 건지 감독님의 의도가 궁금합니다라고 질문 남겨주셨습니다. 네, 그런 부분들도 생각을 했던 것도 같고요. 근데 저도 뭐 어릴 때 봐왔던 그런 문화적인 게, 저도 그렇게 어릴 때 봐왔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을 했던 거고, 근데 어떤 경미한테 여자한테 결정권을 못 주는 거에 대해서도 조금 빚고 와서 조금 보이고 싶었던 부분들도 있습니다. 네. 소지훈 배우님 어떠셨나요? 이렇게 경미를 연기를 하셨기 때문에. 경미는 이제 사랑하는 아빠를 잃고 기댈 수 있는 게 나이 많은 오빠밖에 없잖아요. 일단 사회생활을 하는 것도 오빠이고 결정권자가 이제 오빠한테 주어졌기 때문에 그렇게 저는 좀 저라도 이렇게 충분히 오빠한테 많이 이렇게 의지를 할 것 같고 어찌 할 바를 모를 것 같아요. 처음 놓여진 상황일 때지. 그러면 어떻게 보면 극 중에서 이 오빠에게 욕을 하는 장면은 네. 경미가 어떻게 보면 이제 혼자 또 사는 어떤 계기가 될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으로 좀 생각을 해도 될까요? 혼자 서게 되는? 계속 이제 시키는 대로만 네. 계속 끌려가는 입장이었지만 네. 처음으로 감정을 네. 폭발을 시키기 때문에 저 많이 올감했던 것들이 이제 조금 터진 거죠. 네. 하도 나고 진짜 미칠 것 같은 그런 거를 오빠한테. 근데 제가 많이 원래 시나리오 쓸 때도 경미가 오빠한테 많이 기대고 있다라는 설정이었고, 그만큼 또 경만도 여동생한테 어떤 많은 짐을 주지 않는 그런 설정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근데 경미가 막 화내고 나서 그리고 또 거기서 뭐 성장해 나가는 이제 저는 시작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뭔가 또 혼자서 해결하려고 이렇게 부딪히고 그런 장면이 있으니까.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네.
근데 저는 관객의 입장으로 봤을 때 사실 경미가 가장 큰 일을 한 것 같거든요. 아버지를 붙잡아 놓으셨잖아요. 굉장히 큰 일을 한 것 같습니다. 네, 그 장면 너무 좋았습니다. 좀 가벼운 질문 있는데요. 리멤버미님이 남기신 질문은 아니에요. 소지현 배우님 마지막에 환하게 웃을 때 보조개 너무 예뻤다고 꼭 이야기를 해달라고. 네. 계시죠? 감사합니다. 마스크를 써서 보여드릴 수가 없네요. 감사합니다. 그 가벼운 질문 넘어가서 이소구님이 남겨주신 질문입니다. 처음에 무섭게 담배 삥 뜯겼는데 알고 보니 동네 바보였던 장면. 혹시 감독님이 경험하신 일이신가요? 라고. 경험했던 건 아니고 제가 원래 실제 고향이 삼천포거든요. 그 삼천포의 그 종필이 같은 그 인물 같은 모티브가 됐던 게 실제 이제 그 극중의 종필과 비슷한 인물이 삼천포에 계세요. 네, 그래서 뭐 삥을 뜯겼다라기보다는 삥 뜯겼네요 생각해보면. 예, 담배 좀 달라고 해서 담배 준 적이 있습니다. 네, 아무튼 그 분이 모티브가 돼서 이렇게 종필이가 태어났습니다. 네. 네, 많은 부분들이 경험에 의해서 네, 장면과 인물들이 만들어졌네요. 네, 자 셉조님이 질문 남겨주시는데요. 청년 회장님 헤어스타일이 특색이 있는데 이 박사님 이미지가 떠올랐습니다. 이 헤어스타일은 누구의 아이디어였나요? 라고. 누구의 아이디어였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그 오늘 자리에 안 계시는 그 콘티 작가님, 강숙 작가님의 아이디어였습니다. 그러니까 헤어를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고 있는데 콘티 작업을 하시는데 청년 회장님 머리를 바람머리라고 싹 날리면서 그리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머리가 좋구나. 그래서 그 헤어가 됐습니다. 네, 그 콘티를 보기 전까지 제가 이제 머리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몇 개월 동안 여쭸거든요. 감독님 어떻게 머리를 좀 어떻게 할까요? 기다려 보시죠. 다음 미팅 때 가서 감독님 이번 머리를 어떻게 할까 좀 잘하고 있습니다. 기다려 보시죠. 그러다 몇 달 지난 다음에 이제 어느 날 콘티를 딱 주시는데 이렇게 저 머리가 되어 있더라고요. 좋았습니다. 홍 반장님이 남겨주신 질문입니다. 그 MC만 팬클럽 화는 경미가 보낸 게 맞나요? 경미는 오빠에게 어떤 마음으로 화를 보냈을까요? 라고. 네, 경미가 보낸 거 맞고요. 경미 알바비도 이렇게 모아서 오빠한테 화환을 보냈던 거고, 이제 그 경미 그 반대편 그쪽에는 이제 화환들이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그거를 보고 이제 오빠한테 조금 힘을 불어 넣어주고자 이렇게 보냈습니다. 자, 그 감독님에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 잔칫날에 이제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 이제 할머니가 굉장히 이제 환한 웃음을 지면서 네, 여보라고 하면서 이제 쓰러지게 되는데, 그 어떤 그 대사는 어떻게 떠올리시게 되신 건지 궁금하네요. 여보. 네네네. 원하던 거를 할머니가 할아버님이 1년 전에 돌아가시고 그토록 원했던 순간들을 맞이하게 됐을 때 그 사람을 봤을 때 할 수 있는 말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여보라고 대사를 그렇게 적었고요. 네, 그렇게 적었습니다. 그 여보란 말이 이제 그거를 일을 의뢰한 네. 아들에게 어떤 뭐 오해를 풀 수 있는 결정적인 또 이렇게 단어가 또 작용을 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할머니의 이제 마지막 이제 그 순간적으로 어쨌든 그 남편이라고 생각해서 여보라고 했었겠지만 그게 또 오해를 풀 수 있는 결정적인 장치가 되기 때문에 혹시 또 다른 어떤 의미의 또 뭔가 생각이 있으셔서 이제 그런 대사를 넣으셨는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네, 뭐 경만이 여보라고 했다라는 말 자체를 경찰서에서도 했는데 경찰은 형사는 믿어주지 않고 일식 본인이 저는 그때로 원했던 또 다른 대답이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 말을. 그리고 그냥 뭐 그 여보라는 단어를 통해서 저는 일식도 뭐 나이가 60대지만 일식도 또 다르게 그 말을 통해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의미에서 그렇게 대사를 그렇게 했습니다. 네. 자, 그 이소근님이 남겨주신 질문입니다. 고모들이 마지막쯤에 경미한테 뭐라 하면서 울면 어떡하냐? 장례식은 잔칫날 같아야 한다라는 대사가 있었는데요. 어떤 의미의 대사인가요? 라고 질문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제가 알아보다 보니까
우리나라 장례 문화가 예전에는 잔치집처럼 시끌벅적해야 되는 그런 문화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근데 여기서도 말씀드리고 싶은 게 사실 과거의 장례 문화랑 지금의 장례 문화는 많이 바뀌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예전에는 마을에서 누군가 돌아가시면 뭐 여러 집들이 한데 모여가지고 뭐 하나의 축제처럼 이렇게 장례를 지냈었는데 지금은 그때랑은 좀 다른 분위기의 장례 문화가 바뀌었기 때문에 저는 잔치집처럼 시끌벅적해야 된다라는 생각보다는 좀 그 당사자들이 슬픔을 느낄 수 있는 시간들을 주는 게 더 맞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 두 분은 어떻게 그 잔칫날이라는 어떤 제목 어떻게 생각을 좀 받아들이셨나요? 이제 극 중에서 이제 병간을 시작을 해서 이제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이제 장례식을 치르게 되는데 영화의 어떤 잔칫날이라는 어떤 제목과 두 분이 연기하신 그 두 인물이 처해 있는 어떤 상황을 봤을 때 어떤 식으로 그 제목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굉장히 그 단어 하나에 영화의 굉장히 많은 부분들을 함축해서 담을 수 있는 제목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 영화라는 것은 관객을 만나서 또 다르게 흘러가는데 보시는 관객분들께서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또 영화가 살아 숨쉬게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뭐 지금 이런 질문 나왔던 부분들처럼 이 제목이 이런 의미가 또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갖게 즐기게 되시는 부분들이 있어서 지금 생각해봐도 이 제목이 참 좋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 스타니님이 질문하신 건데요. 다른 인물들과 달리 영화 내 경만의 거울 장면이 다수 나옵니다. 심지어 사천마을에서 개월무드에서 세수를 함으로 유사 거울 장면을 대변하는 것으로 여겨지기도 하는데요. 꼭 이러한 부분과 결부에 감독님의 또 다른 어떤 이야기가 있다면 들려주세요라고 남겨주셨습니다. 거울 장면이 보이고 거울 비친 모습을 본다라기보다는 경만이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또 분장을 하고 웃어야 되는 그런 자기의 그 순간에 느끼는 괴로움들을 그러니까 자신의 모습을 거울이든 그 내과에서 보든 항상 보면 세수를 하는데 그 현재를 좀 지우고 싶다라는 그 괴로움에 지우고 싶은 그런 마음에서 그런 장면들을 구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미님이라고 이제 유저님이 남겨주신데요. 질문 남기려고 가입을 했다고 하네요. 네. 영화 시작할 때부터 끝날 때까지 울었어요. 저는 잔치가 있는 삼척보다로 가는 길목에서 멈춰버린 경만의 차가 인상적이었습니다. 중간에 경찰이 경만을 찾으러 올 때도 그 멈춰서버린 자리에 경만이 있었는데요. 그 신의 의미가 궁금합니다.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멈춰선 차요? 네네. 어떤 큰 사실 의도보다는 경만을 마을에 발을 묶기 위한 어떤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제 차를 고장 냈고요. 네. 그런 의도 때문에 차를 고장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분이 또 이렇게 남겨주셨는데 감독님은 삼천포, 하준 배우는 창원, 오치훈 배우님은 부산분이라고 들었어요. 편집장님도 경상도 팬이신 것 같은데 다 동양분들이시네요. 저도 부산에서 왔습니다. 남겨주셨습니다. 네. 자, 경미 외롭대요. YXSCH 필름님이 남겨주셨는데요. 어쩌면 경만은 마을 행사를 겪고 나서 직업에 대한 트라우마가 생겼을 것 같기도 한데 장례와 모든 상황이 정리되고 나서 영화 결말 이후에 경만은 다시 또 행사 일을 하고 있을지 궁금합니다 라고 질문을 남겨주셨습니다. 이거는 뭐 감독님하고 배우님 같이 답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행사 일을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원래 캐릭터 설정을 해서 남들 웃기는 것도 좋아하고 그 일을 너무나 좋아하는 친구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그런 트라우마보다는 또 그게 안 좋게 다 끝난 게 아니라 뭐 일식과의 만남도 그렇고 청년회장님과의 그런 마음을 주고받았던 거기 때문에 어떤 트라우마보다는 그래도 즐겁게 또 다른 사람들을 만나면서 일을 계속 해나가면 살았을 거라 생각해요. 네. 경만이 저도 트라우마까지는 아니고요. 그냥 이 일이 있고 난 다음에 경만의 사회생활에서 사람을 상대하는 방법이 되게 슬프잖아요. 뭔가
말할 때도 뭔가 좀 직접적인 얘기를 할 때 굉장히 조심스럽게 눈치를 보면서 얘기를 해야 되고, 근데 그게 나도 모르게 그런 돈에 대한 압박 때문에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점점 프레스를 받아왔던 인물이잖아요. 근데 물론 너무 좋아해서 하는 일이지만 사실은 항상 그 돈에 대한 돈을 벌어서 이렇게 내가 아버지 병원비나 이런 걸 계속 충당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좋아하는 일이 이거밖에 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일단 이걸로 내가 돈을 벌어서 버티자라는 상황이었던 것 같고, 이 일이 있고 나서는 어떤 돈에 대한 필요성보다는 내가 좀 더 나를 돌이켜보고 내가 이걸 왜 해야 되지? 이런 질문들은 던져질 것 같고요. 일은 계속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보다는 뭔가 좀 더 당당하겠죠. 그리고 네, 사람들한테 얘기할 때도 좀 더 우리는 사회생활 하면서 점점 사람을 대하는 나만의 기술들이 점점 늘어나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보면 한번 레벨업을 하지 않았을까?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이건 좀 소품에 이제 관련된 질문입니다. 댓글님이 남겨주셨는데요. 경마는 아이폰 5S 스페이스 그레이로 보이는 휴대폰을 사용하고 경미는 조금 더 신식인 아이폰 6 2구 시리즈를 쓰고 있습니다. 제가 경만과 같은 휴대폰을 쓰는데 영화 마지막 장면에 등장하는 경미의 휴대폰을 보면 역시 동생은 조금이라도 더 새 것을 쓰고 싶어하고 욕심내는구나 남기셨는데요. 이렇게 소품이 어떻게 보면 이제 오빠의 입장에서 뭔가 동생을 좀 더 생각을 하는 어떤 그렇게 또 생각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좀 설정을 하신 이유가 혹시 있을까요? 거기까지 의도하진 않았는데, 네, 오빠의 마음이 그랬던 것 같습니다. 혹시 두 분은 어떻게? 이런 게 관객과의 대화에 살아있는 묘미인 것 같습니다. 영화가 다시 살아 숨쉬잖아요. 네,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동생을 생각했어요. 제가 뭐가 중요하겠어요. 전화만 되면 되죠. 행복하면 됐죠, 뭐. 동생분은 경미는 어떤가요? 너무 재밌어. 네, 자, 시간이 이제 다 돼서 마지막으로 그 소설가님이 남겨주신 질문을 들어보겠습니다. 참석하신 이제 감독님부터 하준, 소주연, 오치훈 배우님께 한 문장으로 이 영화는 무엇이다라고 한 문장으로 좀 정리를 해달라고 하시는데 좀 어려우신가요? 네, 감독님부터 그럼. 자, 이 영화는 무엇이다. 소중한 사람을 떠올릴 수 있는 시간? 네, 그렇습니다. 네. 영화 잔칫날은 저에게는 잔칫날이었습니다. 영화 잔칫날은 부담돼. 어떻게 해야 돼? 영화 잔칫날은 이제 저희가 좀 아이러니한 제목을 갖고 있잖아요. 영화 내용도 좀 아이러니한데 아이러니함을 아주 재치 있게 잘 풀어낸 영화다 생각합니다. 위로를 주고 싶은 사람한테 선물해주고 싶은 영화다. 오늘 좀 이렇게 긴 시간을 가지고 좀 지금 시간을 가졌으면 더 좋았을 텐데 항상 이렇게 좀 시간이 짧다는 생각이 듭니다. 잔칫날은 우리가 이제 영화를 보면서 재밌다, 시간을 또 잘 보냈다라든가, 감동적이다, 슬프다, 여러 가지 어떤 감정의 표현들이 있는데, 이 영화는 슬프기도 하지만, 결국엔 좀 뭔가 어떤 상처 입은 어떤 그런 사람들에게 뭔가 좀 따뜻한 손길을 건네는 어떤 그런 영화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 개인적으로 굉장히 좀 특별한 영화로서 기억될 것 같고, 관객분들에게도 좋은 영화로서 기억에 남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감독님, 배우분들, 마지막 관객분들에게 인사 한번 남겨주십시오. 네, 오늘 이렇게 자리에 다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이제 또 개봉을 앞두고 있으니까 재밌게 보셨으면 좋은 글들도 부탁드리고 그리고 슬프기도 하지만 돌아가시는 길에
소중한 아까 이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소중한 시간이라는 소중한 사람들을 한번 떠올려보는 시간들 만나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저기 그 지휘를 준비하러 내려올 때는 심장이 터질 것 같았거든요. 너무 쿵쾅거려서. 예. 근데 이렇게 여러분들 뵙고 나니까 좋은 교감으로 이 자리를 마무리할 수 있어서 너무 기쁩니다. 잔칫날 즐겁게 행복하게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 잔칫날이 많은 분들과 함께 나눌 수 있는 잔칫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스트림 무비 회원님들 최고이십니다.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 영화 12월 2일에 개봉하면 다시 한번 사랑하는 사람과 또 저희 영화를 즐겨주셨으면 너무 감사할 것 같고요. 되게 마스크 착용하고 많이 답답하셨을 텐데 계속 끝까지 자리해주셔서 더 감사드립니다. 누군가를 만나는 순간이 너무나 소중해져 버린 세상이 돼버렸잖아요. 한 1년 만에. 근데 항상 연기를 하면서 고통스러울 때도 있는데 내가 왜 이렇게 힘들까라고 했을 때 그거에 대해서 위안을 주는 건 항상 이렇게 작품으로 만날 수 있게 되는 게 굉장히 큰 위로를 받게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지금 여기 계신 관객분들 만나서 너무 행복하고요. 더 많은 분들 좀 만나고 싶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수고하신 감독님, 세 분의 배우분들에게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